여전히 반복되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청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하이트 진로부터 말씀드리면 27억 7천만 원은 1차 11명 대상이고요. 네. 최근에 14명을 대상으로 추가를 해서 총 25명한테 손배 청구를 했습니다. 네. 뭐 잘 아시지만 하이트 진로 하청 화물 노동자들 20년 넘게 일해도 수입이 한 달에 고작 150에서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뭐 거의 15년간 운송료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죠. 네. 근데 올해 유가 폭등까지 겹쳤는데 올해도 이제 운송료가 오를 기미가 안 보이자 지난 3월에 노조를 설립하고 네.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수년간 쉬지 않고 일했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을 했는데 수십억 원의 손배 족쇄가 채워진 거죠. 네. 그리고 이들에게 전 재산이자 생계 수단인 화물차까지 가압류했다고 합니다. 또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 네. 이들의 열악한 상황 0.3평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우리 유채한 부지회장의 급여 명세표로 세상에 드러났죠. 네. 세계 1위 한국 조선업 20년 차 숙련공 월급이 207만 원입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유채한 지회장의 그 손피켓이 시민들을 울렸습니다. 이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도 합법적 쟁의권을 얻어서 이번에 파업에 처음 나선 건데 파업이 합의 타결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들에게 변함없이 손배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대우조선 해양은 산업은행 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이에요. 거기다 정부가 파업 중재에 나섰고 그러면 교섭 결과가 원만히 이행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손배소를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배소는 그 자체가 개인을 넘어서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공포를 조장해서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노동 탄압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제도적 대안 노란봉투법은 요 다음 질문에서 여쭙고요. 네. 당장 당면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대책이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쌍차 다루셨다고 얘기하니까 예. 노동자 가족과 노동자까지 목숨을 정말 30여 명 이상이 돌아가셨죠.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상처가 됐습니다. 저 역시 국회에 오기 전에 서울 지하철 노동자로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남발되는 손배 가압류의 문제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21대 전반기 국회에 왔을 때 쌍차 국가 손배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선배 동료 의원들 117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공동 발의를 했고 1년이 걸려서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쌍차의 손배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하루에 65만 원의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손배소 남발을 허용하고 있는 노조법을 바꾸자. 노조법을 바꾸자. 네. 그래서 정의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해서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실제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저는 최근에 문제가 부각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추가로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요. 그렇죠. 예, 지난 겨울 중대재해처벌법 생각나시죠? 예, 시민들과 함께 전 당 차원에서 바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당 차원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노란봉투법 지금 노조법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손배 가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 전체를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을 통칭해서 상징적으로 노란봉투법 지금 노란봉투법 해설이 갖고 나오셨는데 강은미 의원이 같은 당 안에서도 강은미 의원이 이미 발의한 안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발의한 안이 있고 또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과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이 노란봉투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고위원으로서 내가 선택한 민생 법안이다. 그래서 본인도 또 노란봉투법을 제출하겠다라고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여러 개의 노란봉투법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공통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과 차이점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공통점은 손배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하고는 네. 단체 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개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폭력이나 직접적 파괴 행위, 즉 기물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쌍차 때도 그랬고 네. 또 이번 대우조선해양에서도 그렇고 네. 말하자면 공기가 납기일이 늦어졌어요. 뭐 이런 등등 또 국가 같은 경우는 쌍차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진압하는데 돈 들었어요. 장비 사용료 이런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직접적으로 물건 때려부시고 이런 거는 뭐 손배 청구할 수 있지만 노조 파업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손배 청구할 수 없다. 이거 근본적으로 막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특히 그 쟁의행위 등이 노동조합에 의해서 계획된 그런 파업이나 그런 쟁의행위, 단체 교섭 이런 부분들에 의한 거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네, 개별 개인한테 책임 묻지 마라. 노조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노동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마라. 지금 사실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가 압류해서 가족들까지 다 삶을 저당 잡히고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게 쌍차 사태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 차이가 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전에 발의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실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미비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추가로 발의할 건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예. 그럼 그거까지 마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미비한 점 지금 이번에 보완하려고 하는 점 이현주 의원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해외 국가처럼 사용자들이 손배 가압류를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렇게 법 체계를 정비하는 거. 그래서 법안에 노조나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아니라면 손배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상한선도 두었습니다. 상한선. 해외의 경우 뭐 가령 영국 같은 경우 설사 파괴행위이거나 이렇다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상한선은 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시네요. 그래서 뭐 해외 사례 영국 같은 경우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 거의 있지도 않지만 그나마 상한선 제도가 있어서 우리처럼 손배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쟁의행위 대상을 임금과 근로조건만으로 한정하는 현재 협소한 법 해석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정리해고는 쌍차 때도 마찬가지죠. 현재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 정리해고 철회 파업도 불법 파업이 되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정리해고 하면 그 노동자가 정말 다수로 한꺼번에 직장을 잃는 건데 그게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했던 거죠.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거 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늘려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애초에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지금 법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 정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사실 뭐 비정규직 플랫폼 하청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단체 행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그것을 막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법이 다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 본사가 협상하러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파업했는데 협상하러 안 나와가지고 실제로는 대우조선해양 본사랑 협상을 시작한 지 며칠 안 지나서 이상민 장관이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해라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 나와라가 1번 구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장 나와라는 그런 1번 구호가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에 있는 원청업체가 직접
예. 원청업체를 상대로도 파업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노동쟁이 할 수 있게 보장하자 이런 네. 겁니다. 예. 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 뭐 그 야당 내에서도 다수 야당 안에서도 노란봉투법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법 추진 전략 내지는 전망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게 입법이 가능할까요? 한시가 급한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오늘 제가 지금 공동 발의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네. 이 노란 봉투를 제작해서 이 안에 제가 네네. 법안과 그다음에 그 친전을 넣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회의 때 한 분 한 분한테 직접 뵙고 네. 취지와 공동 발의를 요청드렸는데요. 쌍차 손배소 결의안 때처럼 최대한 많은 의원의 공동 발의를 네. 받을 겁니다. 네. 그래야 바로 이 법에 힘이 실린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네. 운동본부 정의당이 초당적으로 그리고 국회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의원들과 그리고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의원들과 함께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겁니다. 네.